첫째, 출퇴근 시간 내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여 도시의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제 간선급행버스, 가칭 BRT를 도입해서 대중교통의 취약점인 정시성과 안락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동시에 BRT와 환승체계를 연계한 다람쥐버스, 가칭 요즘 마을버스라고 하는데 다람쥐버스를 운행을 해서 공단, 주택가 등의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포화 상태인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를 1년에 250대씩 4년 동안 1000대를 감차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를 조합 택시로 점진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스 IC 무료 통행과 마창대교 IC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감면을 시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산역 광장을 테라스행 광장으로 개발하여 지상에는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KTX와 연계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종합적인 환승터미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마산역을 경남의 허브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 출퇴근 시간대 중기 및 대행트럭 이동 제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포켓 주차장, 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 조성, 시외버스, 시내버스, 지역버스의 환승교통체계 구축, 시내버스를 하이브리드와 천연가스의 친환경버스로의 전환, 행정기관 차량의 공휴일 무료 대여 카쉐어링 서비스 제공, 교통난 해소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해상 택시 및 버스 운행 검토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 택시 운전을 하는 동안 창원의 곳곳을 모두 다니면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버스와 택시를 많이 타고 내리는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경험한 바를 토대로 교통, 도로, 환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굳이 자가용이 아니더라도 창원 시내 어느 곳이든 빠르고 편안하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약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관련해서 또 출퇴근 시간대 요금 무료화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어떤 버스 회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원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 현재 이 창원시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문제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지금도 좀 많은 액수의 이렇게 지원금 형태로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불친절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난맥상 이런 게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무료화 요금을 좀 어떻게 무료하고 지금 현재 중공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각종 지원도 되고, 또 이제 무료화되면 여기 이제 이용하는 승객들 여러 가지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또 추가 지원이 되겠죠. 되는데 그거 하고 친절하지 않고 한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시장이 돼서 들어가면 충분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건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동일한 예. 질문이니까 네네.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어느 정도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연간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400억 정도, 한 440억 정도 나온 것을 이제 추산을 했어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 저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원이 여러 가지 이제 인구가 뭐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도 영향을 좀 미쳐서 유출을 좀 막을 수도 있고 가게에 또 교통 비용 또 부담도 또 좀 줄일 뿐만 아니고 첫째는 이제 전체 제가 아침 인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가용 보면 한 80~90%가 1인이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차량을 좀 줄이면 우리가 뭐 CO2라든지 뭐 미세먼지는 줄이는 효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치면 시비 부담을 저는 한 400억 정도 더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원어으로 관련했는데 어제 뭐 창시에서 SM타운 관련해가지고 고발건이 있었는데 이 뭐 강창덕 선생 같은 경우에는 또 후보자님 캠프에 활동을 하시니까 네. 직접 또 당사자도 계시고 시의 어떤 고발에 대한 향후 뭐 대처라든지 입장 같은 거 좀. 캠프 차원에서는 네, 그건 없습니다. 관련된 네,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이고 또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제가 움직였고 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창석 의원하고 현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 중에 저하고 일단 보관이 된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히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택시에 대해서 좀 아니까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요? 예. 뭐 필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조합 택시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 저도 영업용 택시를 3년 2개월을 해봤었는데 거의 사주에 어찌 보면 이 착취 구조지 택시 노동자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택시 타시면 아마 불평을 들으실 텐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이 7,530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58만원 정도 된다 하는데 8시간 알바 기준에 했을 때 근데 택시 노동자가 정말 열심히 해도 158만원을 못 봅니다. 그에 따른 노동 강도나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데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나 이 자체를 아예 지금 더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인 택시 사주나 오너는 어떤 거냐 하면 그 정도 10억에서 한 30~40억 정도 투자해서 운영하는 회사 치고는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은 다 택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객관적으로 충분히 나오는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어차피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라든지 후생 수준을 늘리려 하면 조합 택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요. 조합이 출자를 하려면 작게는 1,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까지 할 텐데 점진적으로 저는 어차피 법인 택시를 창원시가 사들여서 이 사람들이 출자금을 금융기관에 융자를 해주고 대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그 기간을 정해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해서 무이자로 자기들한테 융자를 알선해주면 이자 부담은 시가 지고 하면 조합 택시로 전환될 경우 저는 한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면 150만원 번다는 택시기사는 한 250만원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근로자들 보임금 받는 사람들한테 별거 할지 몰라도 최저 생계비 자기 이상은 좀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이 친절도 예를 들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악에 맞춰서
생활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 있는 분들 이런 걸 잘 몰라요. 현장에 있다 보니 있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 직접 경험한 걸 가지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생각을 해왔었고, 일부 서울하고 프랜차이즈식으로 협동조합 택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창원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진 협동조합 택시를 한번 점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가 그러면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 그런 서울에 콥택시 이런 거, 지금도 여기 마창택시라고 예전에 출장은 비슷하게 하다가 또 다시 법인으로 돌아갔다가 요즘 또 쿡으로 달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씩 이제 출자를 해서 한다는데, 아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조건들이 원래 우리가 이도하는 협동조합 쪽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안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어쨌든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그다음에 후생을 좀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그 대중의 발인데. 예, 오늘 정책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